안녕하십니까. 전시인 마이센 여러분, 엑스포TV의 이병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8월 19일 발표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 전시업계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하반기 전시회 개최 준비 중인 많은 전시업계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채널에서는요,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게 되었으니까 조금이나마 업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 봅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의 차이점 또는 변경 사항부터 짚어보도록 하시죠. 저희는 전시 마이스업계를 대변하는 채널이므로 이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 집합이나 모임, 행사 등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실내에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의 대면 집합 또는 모임이나 행사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이번 집합 금지 대상의 사례로서 전시 박람회가 포함되어서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2단계에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에는 법적인 의무 또 긴급성 등을 고려해서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8월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발표하였습니다. 자,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령, 정관, 협약 등 구속력이 있는 규정에서 근거한 활동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의무적으로 일정 이상의 인원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대면으로 모여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시한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취소나 연기가 불가한 경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시회는 위에 네 가지 말씀드린 내용에 충족을 하여서 허용 사례에 포함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시도록 하시죠.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게 무엇이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오염물질 등을 책임 관리하여야 되고요.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게 되면 공공 부분이든 민간 부분이든 모두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는 부분적으로는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실내 국공립시설 모두 운영이 중단되어야 됩니다. 단지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고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고위험 시설이라는 게 무엇이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의 다중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이나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 준수와 더불어서 입장하는 인원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위험도 측정을 합니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험시설로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단계별로 행정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는요,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위험시설로는 클럽, 유흥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또 방문 판매업종 등 12가지가 되어 있고요. 중위험시설로는 300인 미만의 학원, 또 콜센터, PC방,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결혼식장, 영어관, 실내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은 코로나가 많이 보고된 사례가 있는 곳이죠. 저위험시설로는 쇼핑몰, 미용실, 도서관,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전시 컨벤션 센터는 과연 세 가지 중에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세 가지 중에서 어디로 분류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전시 및 마이스업계에서는 전시 컨벤션 센터라는 시설은 저위험 시설 또는 초저위험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정부 및 지자체에다가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단계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3, 4분기, 즉 7월부터 12월까지죠. 전시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전시업계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대비를 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8월 셋째 주에 코엑스와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전시회들이 있었습니다. 6개월 이상 또는 1년 동안 전시회를 준비를 하고 또 2, 3일 거쳐서 정성스럽게 장치하고 전시품 세팅까지 다 마친 전시회들이요. 8월 20일 날 개막을 앞두고 하루 전날 19일 저녁에 각
지자체로부터 집합 금지 명령을 받고 개최 중지 당연히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과 2항에 따른 행정명령입니다. 자, 그럼 행정명령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과 2항은 이렇게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각 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장이 코로나 사태 추이에 따라서 임의로 내릴 수 있는 명령입니다. 사실 임의라기보다는 긴박한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또 집합금지 명령 처분 기간은 시행 날짜로부터 시작해서부터 별도의 해제 시까지입니다. 이 말은 2단계에서 또는 3단계까지 계속 진행이 되면 해제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다시 1단계로 내려와야 해제라는 처분이 내릴지가 결정이 되겠죠. 말 그대로 별도의 해제에 대한 통보가 나오지 않으면 현 시점에서는 전시회 개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중앙정부 및 사회적 여론은 3단계를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우리 전시업계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점은 우선 10인 이상 대면 집합 모임이나 행사 등은 금지가 됩니다. 여기에 전시회가 해당이 되겠죠. 현재 3단계는 아니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3단계에 준하는 아주 엄격한 조례 명령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10인 이상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2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에서만 운영 중단이 되었다고 하면 3단계로 올라가면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 중단이 됩니다. 현 2단계에서도 전시회가 예외 규정에 속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집합 명령이 떨어진 가운데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3단계로 한 단계 격상될 경우 아예 개최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점차 감소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정부 및 지자체 발표 및 명령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요, 바이러스 전파를 막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업계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최대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중앙정부 부처 및 각 지자체분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과연 우리 전시회가 집합 금지 대상 사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죠. 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 2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 방역 지침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면서 진행된 약 한 100여 건의 국내 전시에서요, 약 한 120만 명 정도의 이용객들이 방문하여 다녀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바이러스 전파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어떤 사례, 다른 집단에서는 120만 명 정도의 누적 이용 방문객이 있는 경우에도 바이러스 전파가 보고되지 않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전시회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정치되어 있는 경제 상황입니다. 각 산업별 경제활동에 포문을 열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전시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제도에게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전시회가 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업계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시인 마이스인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올 하반기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전시 개최를 준비 중이셨던 업계 여러분, 아직도 많은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희망 잃지 마시고 꿋꿋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업계분들과 또 관계기관에서도 업계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조기에 끝날 거라고 희망을 하면서 저희 엑스포TV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